황의조 선수의 폼이 정말 죽었는가 커리어 하이를 경신했습니다. 그 이유는 정말 우주 대스타 마르셀로 때문입니다. 오늘의 해외파 선수들의 이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피아코스의 황의조 황인범 선수, 프라이부르크의 정우영 선수, 그리고 헨트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홍현석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유로파 리그와 컨퍼런스 리그가 진행이 됐는데 올림피아코스는 프랑스 리그에 있는 낭트를 상대로 홈에서 경기를 진행했습니다. 2대0으로 패배를 했는데 사실상 유로파 리그가 탈락이 확정이 된 상태였고 이긴다고 해서 컨퍼런스 리그로 나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황인범 선수는 벤치에서 휴식을 취했고요. 반대로 걱정이 되고 있던 황의조 선수가 선발로 출전을 해서 90분 풀타임을 소화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프라이부르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프라이부르크는 카라바흐와 경기를 치렀는데 사실상 유로파 리그에서 조 1위를 확정을 지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우영 선수는 벤치에서 시작을 했고 프라이부르크는 전반전에 페널티킥을 통해서 1대0으로 이제 앞서고 있었는데요. 62분에 카라바흐 선수 한 명이 퇴장을 당했고 72분에 정우영 선수가 교체로 들어온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별다른 활약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92분에 결국 한 명이 더 많은 상태에서 92분에 실점을 하면서 1대1 무승부로 4승 2무 14점으로 조 1위로 다음 라운드에 진출을 한 프라이부르크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헨트에서 정말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홍현석 선수였는데요. 홍현석 선수는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에서 노르웨이의 몰데와의 경기에 출전을 했고 90분 풀타임을 소화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에서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을 하며 맹활약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번 시즌 벌써 5골 6어시를 하면서 공격 포인트 11개를 기록하였고 커리어 하이를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집중적으로 본 경기는 올림피아코스였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모두가 아시겠지만 현재 국가대표에서 정말 중요한 자원으로 여겨지는 황인범 선수랑 황의조 선수가 뛰었기 때문인데요. 오랜만에 선발 출전을 했고 90분을 소화했던 황의조 선수였습니다. 사실 월드컵을 앞두고 황의조 선수의 폼에 대한 이야기가 현재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오늘은 황의조 선수에게 정말 최악의 경기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경기였습니다. 황의조 선수의 폼이 정말 죽었는가 라는 기준으로 정말 집중해서 이 경기를 지켜봤는데 사실상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없었던 경기였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첫 번째로 올림피아코스가 도대체 어떤 전술을 쓰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많이 드는 경기였고요. 그냥 개개인 선수들, 개개인 능력치를 믿고 개개인이 해결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경기를 뛰는 느낌이었습니다. 황의조 선수는 이날 팀에서 가장 많은 슈팅 숫자 4개를 기록했는데 이 슈팅은 아쉽게도 한 개도 없었는데 박스 안에서 좋은 드리블을 통해서 이제 슈팅을 했던 게 한 차례가 있었고 또 아쉬웠던 거는 정말 멋진 터닝슛을 시도했으나 아쉽게 공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면서 좋은 슈팅으로 이어지지 않았는데요. 황의조 선수에게 이날 볼이 굉장히 많이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4번의 슈팅이라는 걸 기록했다는 부분은 저는 칭찬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경기 전체에서 황의조 선수가 공을 만진 숫자가 19개밖에 되지 않았고 그만큼 공을 받지 못한 경기였다. 정말 황의조 선수 입장에서는 오랜만에 경기를 뛰는데 정말 답답할 수밖에 없었던 경기였다라고 느껴지는 경기였습니다. 패스 성공률은 85.7%를 기록했으나 평점에서는 5.7점을 받으며 출전한 16명의 선수 중에 최하위에 해당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황의조는 이번 월드컵에 활약을 하기가 어려운 건가 라는 이제 생각을 많이들 하실 것 같은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은 아니다. 그렇게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 경기를 보면서 이제 제가 느낀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뒷공간을 침투를 하는 타이밍이라든지 팀을 위해 공간을 만들어주는 그런 움직임은 절대로 나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허나 이제 아쉬웠던 부분은 팀과 전혀 어울리지 못하는 느낌을 경기 내내 받을 수 있었고 다른 선수들이 황의조 선수를 뭔가 전혀 리스펙트하지 않고 믿지 못한다 라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었던 경기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경기 도중에는 같이 노팅엄에서 임대를 온 조시 볼러와도 약간의 이제 의견 충돌이 있었던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는 볼러가 이제 공을 몰고 오고 있었고 황의조는 뒷공간 침투를 했으나 볼러는 황의조 발밑에 오히려 공을 주면서 이제 사인이 엇갈리는 장면이 나왔고 그 이후에 황의조 선수랑 볼러 선수가 서로 약간의 의견을 공유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이 경기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건 이강인 선수가 마요르카에서 첫 경기를 출전했을 때 무리키 선수라든가 그 왼쪽 풀백 선수라든가 그 다른 선수들이 이강인 선수한테 엄청 뭐라 했었던 기억이 떠오르는데 지금 마치 황의조 선수의 모습이 그때 당시에 첫 경기의 이강인의 모습이 아닌가, 팀과 아직 어울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는 이 경기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진짜 이 팀에서 뛰기가 싫겠다라는 것이었는데, 그 이유는 정말 우주 대스타 마르셀로 때문입니다. 정말 조기축구에서 동네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축구를 한다는 느낌이었고, 김은국 선생님이 마냥 그냥 들이대 막 이러면서 진짜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볼에 관여된 플레이만 하면서 수비 가담이라든가 많은 활동량을 전혀 가져가지 않았고, 이 경기를 이기고 지고에 대한 별로 상관을 안 하는 정말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지난번에도 황인범 선수랑 마르셀로 선수가 같이 뛰었던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 마르셀로 선수의 경기에 대한 아티튜드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올림피아코스 입장에서는 흥행을 위해서 데려온 선수이긴 하지만 정말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가 같이 뛴다면 정말 황인범 선수는 뛰기 싫겠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다는 생각을 진짜 제가 경기를 보면서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현재 많이 나오고 있는 이야기 중 하나가 황의조 선수가 이제 방출이 된다, 노팅엄으로 돌아간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돌고 있는데, 월드컵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이면 차라리 구단과 좀 잘 협의를 해서, 리그에서 어차피 명단 제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구단과 잘 협의를 해서 한국으로 빨리 차라리 돌아와서 벤투호에 합류를 한 다음에 아이슬란드와의 경기에 출전을 하는데 더 포커스를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황의조 선수와 올림피아코스 서로 맞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예전부터 이제 축구 선배님들이 항상 말하는 것 중 하나가 월드컵 전에는 절대 이적을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사실 이번 경기를 뛰면서 또다시 한번 그 이야기가 맞다라는 걸 뼈저리게 느낄 수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경기였습니다. 네, 이제 오늘 유로파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도록 하고, 주말에는 또 유로파 선수들의 입중계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는 항상 문도글 라이브 채널에서 진행이 되고요. 이번 주는 토요일 저녁 11시 30분에 이재성 선수의 경기, 일요일에 아스날 대 첼시 경기, 그리고 월요일로 넘어가는 새벽 1시 30분에 토트넘 경기로 시작해서 나폴리의 김민재 그리고 이강인 선수까지 입중계를 할 예정입니다. 많이들 놀러와 주시고요. 다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멤버십에 가입해주신 15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